지난번에 심어져 있었던 밀밭이 이제 다시 자풀로 덮이고 있어요. 이 밀밭은 이쪽 근처에 있던 모든 비둘기들을 다 모았습니다.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아예 그냥 비둘기들이 이 밀밭에서 모두 일제히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이 지금 밀밭에 지금도 있고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죠. 개를 불렀는데 고라니가 튀어나옵니다. 저기 정말 여기가 고라니가 밭으로 삼았어요. 아주 30개의 호박 구덩이가 이제 호박 넝쿨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박잎들이 여기를 다 덮어버리면 다른 풀들을 제가 몇 번을 깎아줬는데 그래도 풀들은 또 풀이잖아요.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. 이 길도 또 옆에 있는 이렇게 좀 약간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 이 울타리에는 수박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, 저기도 하나 또 커가고 있죠. 여기요, 그죠? 여기 뭐 호박도 열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열매를 맺히고 있는 시절이죠. 뭐 좀 이렇게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게 해놨으니까 자라겠죠. 뭐 이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새소리입니다. 그냥 기왕이면 새답게 이름 모르지만 좀 예쁜 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? 찍찍찍찍 쥐새끼 소리, 찌리릭 찌리릭 그런 소리를 내고, 가끔씩 까마귀 녀석도 여기서 이렇게 울면 멀리서 좀 소리를 내면 그냥 멀리서 그러는갑다 하는데, 가까운 데서 도망가지도 않고 근처에서 막 깍깍거리면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네요, 기분이. 여기 까마귀는 또 특이한 게, 이게 깍깍 이렇게 일정한 음률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뭔 강아지 소리도 내요. 깨깨깨깨 이런 소리도 내고 웃깁니다. 오늘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나섰는데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어요. 요즘에 제 그 비닐 하우스 이쪽 창고에 짐이 가득 들어찼습니다. 최근 들어 이상하게 하필이면 장마철인데 이때 그 짐들을 옮겨야 됐어요. 제가 소속된 그 사단법인체에서 책들이 그 학교 안에 있던 연구소의 책들을 연구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책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임시로 여기다 갖다 놨는데, 그야말로 임시입니다. 가을이 되면 이제 제가 또 거기를 뭐랄까요, 이제 거대한 사업인 돼지 감자를 캐서 세척하고 말려서 이제 상품화하는, 그걸 좀 올해는, 작년에는 연습 삼아 했고 올해는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이어서 그 짐들이 좀 빠져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친구가 그렇게 이제 버섯 재배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굉장히 시설 투자를 많이 했고, 또 그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, 이 친구도 역시 그 농사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열심히는 했으나
그래서 쉽게 말하면 접었습니다. 망했다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접었고, 접은 지가 벌써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았겠죠.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, 물건이 뭐 가격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본인의 손때가 묻고, 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냥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, 그것을 누구한테 또 팔자니 그건 또 좀 쉽지 않고, 그래서 저한테 준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실어서 옮겼습니다. 물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. 다 필요하고,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비싼 물건들이죠. 그래도 또 하나씩 살려면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몽땅 옮겼어요. 무슨 큰 다라이라든가 통 같은 거, 물통, 세척할 때 쓰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 옮겨놨더니 가득 찼어요. 거기에 또 어제는 그 친구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큰 이렇게 팬 선풍기, 그러니까 농공업용, 그래서 조그마한 선풍기가 아니라 아주 막 큰 선풍기를 2대를 저보고 시골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서 어제 실었다가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. 뭐 부지런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제 제 친구, 이 금방 말씀드렸던 시설하우스를 했던 친구가 원래 우리 풍산개들 질풍이, 대봉이, 해풍이, 홍시 주인이었어요. 그래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강아지 때부터 개들을 키우기 시작했고, 그 개들은 말하자면 약간의 하자가 있는 애들,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든가, 뭐 배 쪽이 탈장같이 됐다든가, 또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 것보다 좀 작게 크는 애들,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남은 애들이죠. 남은 애들, 다른 집으로 안 가고 본인이 그냥 케어하려고 했던 개들이 이 4마리가 됐죠. 그중에 앞다리가 끊어져서 쇠를 박을 정도로 심하게 이 고친 애가 질풍이고요. 해풍이는 이제 암컷이니까 뭐 특별한 거시기는 없었다고 하는데, 그 새끼쯤 되는 개가 대봉이, 이 대봉이라는 개는 이제 탈장돼서 배가 뭐 찢어졌다든가 그랬어요. 그래서 얘가 살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살아서 잘 자랐고, 홍시 지난번에 겨울에 죽었죠. 홍시 녀석도 다리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강아지 때 그거를 잼 매고 어쩌고 해서 약간 문열이 같은 강아지로 키웠던 애인데, 개치고는 참 되게 저는 예뻐했던 개인데, 원인을 알 수 없이 이곳으로 와서 이제 죽었죠.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개들인데 주인이 그 시설하우스에 자주 가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까 이쪽으로 갖다 놓은 거죠. 제가 여기를 자주 오니까는 본인도 와서 좀 돌보고, 저도 올 때마다 돌보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이 들고 자주 보니까요. 그리고 개들의 특징 있죠. 충성심, 따라다니고, 그래서 외롭지 않고 좋았다는 겁니다. 밥도 주고 그러니까 밥 주는 게 주인이죠. 뭐 이제 그 주인인 그 친구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더니 저한테 가까워졌었어요. 그래서 좀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. 원래 주인이라기보단 본인이 뭐 개 아빠라고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, 저는 아직까지 개를 자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장난으로 개삼촌이라고 했던 거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스며 있는 거죠.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개를 묵니 안 묵니 이런 얘기 했었고 아는 체 하는데,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정말 외딴 공간이에요. 외딴 공간. 저쪽 동서남북을 다 둘러서 찾아가 봐도 사실은 동네가 3km에서 5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거기다 산까지 둘러 있고, 저 앞에는 강이 있고,
이 뒤쪽은 동네가 없을 정도로 멀고, 그래서 길도 여기저기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도 또 사람들이 오가는데, 여기는 길이 연결되는 데가 저쪽 입구 굉장히 오르막이가 심한 경사를 타고 올라오는 딱 유일한 길 그거 하나고,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, 약 한 1.5km 올라와 줘야 되는데, 거기에 오는 건 그 강변에서 소 먹이를 할 만한 그런 무슨 녹비작물 이런 거 하는 그런 농사 짓는 분 두 분이, 그러니까 점유권 공유지인데 나라 거라는 얘기죠. 원래 거기가 강변이었어요, 그냥. 근데 거기를 논밭처럼 만들어서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거죠. 그런 공간이 있어요. 그냥 그 사람들 빼고는 여기 올 일 없고, 또 낚시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거기가 막 물창 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, 그쪽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 빼고는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. 가끔 거기가 이제 예쁜 바위가 이렇게 강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어서 제가 가끔 거기 위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린 적 있죠. 거기가 물이 이렇게 휙 도는 소가 있어요. 거기가 이제 좀 용왕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. 용왕신을 부르는 그 점쟁이들, 무당들이 정말 가끔씩 기도하러 와서 땡그락땡그락 칩니다. 종치고 뭐 이거 하고 그러는데, 근데 그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가 있더라고요. 그냥 해도 될 텐데, 꼭 제가 이제 근처에 뭐 보이기라도 한다면 허락을 구해요. 여기서 해도 되냐고.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또 없죠.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고 해서 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저랑 마주치거나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런 사람들 빼면은 정말 정막강산 같은 외로운 외딴 섬처럼 있는 곳인데, 그 공간에 개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나를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 되게 좋은데, 아니 엊그저께 왔더니 개들이 없는 거예요. 2마리 남은 개들이. 그래서 마음이 무겁게 하고 갔죠. 그렇게 부르고 이 앞산 저쪽 뒤쪽 산 뭐 찾아서 다녔는데 흔적이 없어서 좀 약이 올랐습니다.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걱정도 되고요.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디가 죽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, 그 다음 날인 사실 어제죠. 어제 오후에 그 개 주인 되는 친구가 이제 부인이랑 같이 산책 겸해서 여기를 와서 한 바퀴를 걸어서 돌았답니다. 여기가 이 세면 포장된 것이 한 바퀴를 빙 돌아요. 10,000평 되는 밭을. 그러면 한 좀 빨리 걸으면 20분, 천천히 걸으면 한 3-40분 걸리죠. 그만큼 그 공간에 한 바퀴 돌 동안에 질풍이 대봉 이 녀석들이 안 보였는데,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디선가 이 뒤쪽에서 나타났다고 해요. 이쪽에서. 이 뒤쪽은 지금 여기서 뭐 100m 정도 떨어진 좌측에는 홍시를 묻었고, 거기서 또한 100m 정도 위쪽으로는 아카시아 나무 밑에다가 그 홍신네 엄마 해풍이를 묻었죠. 아이고, 아마 그쪽에서 나타났답니다. 물어봐도 대답이 없더래요. 어디 갔다 왔냐고 해도. 뭐 걔가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?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. 얘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면, 산에 그 고라니 쫓아서 뛰어다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 얘네들은 사냥을 해서 먹지를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길가에 두더지, 뱀 이쪽에는 너구리, 저기 그 연못에는 지난 겨울에 수달, 지난 봄에는 그 고라니 성체 큰 거 1마리,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고라니 새끼를
한 마리는 죽였고 한 마리는 살려서 보낸 그런 거 있었죠. 잡긴 했는데 제가 말려서. 자, 이렇게 나름대로 사냥을 하는 본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먹지는 않더란 말이죠. 그러면 배가 고파서 사료도 있으니까 뭐 산에 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, 평소에도 얘네들이 제가 있을 동안에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. 그냥 제 주변을 빙빙거리고 따라다니거든요. 멀리 안 나가요. 그냥 없어졌단 말이죠.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, 발자국이 그 젖은 흙에 찍혀있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좀 됐다 했는데, 어제 그 녀석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제가 되게 기뻐하면서 안심을 했어요. 오늘 이 녀석들 좀 교육시키려고 제가 아침 일찍 와 봤는데, 이 앞에서 불렀더니 흔적이 없어요. 그래서 뭐가 하나 탁 튀어나오길래 봤더니 개가 아니고 고라니였습니다. 그러니까 개가 또 어쩐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죠. 개가 없으니까 바로 고라니가 개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첩첩삼중입니다. 그러면 이 녀석들 또 어디 갔냐? 마실 간 거죠. 그러니까 뭐 여자를 비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새서방질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그 반대, 그러니까 서방질이 아니라 여자를 찾아가는 게 뭐라고 할까요? 뭐 아무튼 그 비슷한 거, 암컷이 생긴 거죠. 암컷 어딘가에서 그 교미시기 해서 암캐가 냄새가 풍기면 심리까지도 간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서 쫓아갔다, 그런 그 추정을 하더라고요, 제 친구가. 그 추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대봉이는 왜 데리고 갔을까요? 개 대봉이는 아무튼 먹는 거하고, 아무튼 암컷의 근처를 못 가게 그 질풍이 녀석이 극구 막고 있는데, 호위병으로 데리고 갔나? 아무튼 지금 여기 온 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못 보고 갈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디 가서 죽었거나 소식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적어도 큰 마음의 부담은 없어요. 좀 보고 가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걸로 보아서 분명히 그 암컷 주변에 어딘가 서성거리고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합니다. 왜 옛날에도 6.25 전쟁이나 그 기밖에 난리통에 어디 그 길을, 피난길 같은데 못 찾을 때 개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갔다, 이런 그 소설 같은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절벽 뭐 따라서 뭐 이런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 찾을 길인데, 개들은 쉽게 말해 최단거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.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. 암놈의 냄새를 맡고 그 산길을 따라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길이 생겼고, 그것이 이제 피난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, 그런 얘기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 녀석들은 그 길을 만들러 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